현재 이제 미국 시장이 고점 대비해서 한 30%가 빠졌는데요. 현존하는 투자자들 중에서 워런 버핏도 겪어보지 못한 그런 시장이에요. 왜냐하면 이게 심지어 1929년 대공황이 시작될 때 그때 시기보다도 더 빠르게 급락을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 공포심이 매우 커진 상태고요. 제가 이 시점에서 생각하는 시나리오는 두 가지입니다. 이미 30%까지 빠졌기 때문에 2002년이나 2008년 시나리오, 그리고 혹은 방금 전에 얘기했던 1929년에 이제 대공황 시나리오인데요. 오히려 첫 번째 2002년, 2008년 정도면은 양호한 수준이라고 보여지는데, 이 시기에는 S&P 기준으로 고점에서 50% 정도 하락하고 그 다음에 회복을 했어요. 그래서 회복하기까지 한 6, 7년 정도 걸렸고, 그리고 2029년, 그러니까 그때는 90%가 빠졌는데 이때는 회복하기까지 25년이 걸렸어요. 그리고 다 아시겠지만 이렇게 시장이 폭락하고 이럴 때는 중간에 막 반등이 나와도 굉장히 변동성이 심해지잖아요. 1929년 때는 역시 그 연간 변동성도 상당히 컸던 때이고요. 제가 이 시점에서 생각하는 거는, 저는 앞으로 당분간 시장 인덱스는 투자를 하지 않을 거거든요. 네. 분할 투자를 하더라도 시장 인덱스에는 투자를 하지 않을 거고요. 그 이유는, 예를 들면 현재 100 지수가 50으로 떨어졌다면 50%가 빠진 건데 50에서 다시 지난 고점을 회복하려면 100까지 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100%가 올라야 되는 거거든요. 빠질 때는 50%인데 오를 때는 100%가 올라야 되니까 회복의 시간이 오래 걸리죠. 그래서 50%에서 더 빠지게 되면 더 오래 걸리는 거고. 근데 또 이제 그렇게 오래 걸리는 또 이유가 뭐냐면, 그렇게 이런 식으로 한번 폭락이 와서, 즉 이제 시장 사이클이 한번 변하는 건데, 그렇게 되면 인덱스의 구성 종목의 비중이 싹 바뀌거든요. 경제 사이클이 변화하게 되면서, 이거는 항상 그랬어요. 항상 반복이 됐는데, 예를 들면 지난 2000년, 2008년, 그러니까 폭락하기 직전에 글로벌 탑10 기업들이랑 현재 2019년, 그러니까 2020년 이번에 폭락하기 직전에 글로벌 탑10이랑 보면은 종목이 다 다르거든요. 네, 이거는 제가 영상 뒤에서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릴게요. 90%가 바뀌어요. 이 중에서 그러니까 기업들이 다 살아있긴 한데, 그러니까 글로벌 탑10 안에 계속 있는 종목은 마이크로소프트 하나뿐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경제 사이클이 바뀔 때는, 시장의 그리고 자산 시장의 사이클이 한번 바뀔 때는 앞으로 새로운 탑10에 오를 종목, 산업, 그것을 찾아야 하는 시기거든요. 근데 이제 현재 시장 인덱스는 현재 가장 비싼 종목,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과거 사이클에서 지난 2008년 이후 2019년까지 그 한 번의 사이클에서 가장 핫했던 산업, 종목 비중이 제일 높은 거예요. 현재 기준으로. 그래서 제가 지금 시장 인덱스에 포지션을 가져가게 되면, 그거는 현재 가장 비싼 종목에, 그러니까 제가 갖고 싶어 하지 않는, 저는 개인적으로 투자하고 싶어 하지 않는 그런 종목들에 굉장히 비중을 많이 가져가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추세 상승이나 막 버블로 가는 시기에서는 이런 거에 투자하는 게 좋죠. ETF에. 근데 그러니까 시장 인덱스 ETF에. 근데 사이클이 바뀔 때는 아니라고 보고요. 방금 말씀드린 그런 이유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는 시장 인덱스는 당분간 안 할 것 같고요. 그렇다면 우리는 앞으로의 사이클에서 뭐를 봐야 되나? 그 사이클을 보려면 현재 이제 금리, 그리고 정부가 어떤 정책을 가져가는가를 봐야 되는데, 현재 이제 연준이 제로 금리를 카드를 내놨잖아요. 그리고 QE를 다시 시작을 하는데, 이걸로 이제 화폐 정책은 끝이거든요. 경기를 부양시키기 위해서 쓸 수 있는 정책이 이제 크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화폐 정책이고 하나는 재정 정책인데, 화폐 정책은 이제 앞으로는 쓸 수 있는 여력이 거의 없죠. QE 정도를 더 할 수 있는 건데, 근데 만약에 여기서 이제 경기 회복이 안 되면 옵션은 재정 정책뿐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제 정부가 직접 산업에다가 투자를 해야 되는 거죠. 경기 부양을 직접 해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은 뭐 철강 인프라, 기관 산업 이런 것들이 되살아나게 될 걸로 보고요. 얘네들은 다 지난 사이클에서 정말 안 좋았던 그 산업들이죠. 네. 그래서 뭐 그렇게 시장이 날아가는 와중에도 지난 10년의 사이클간 주가로 봤을 때 주가가 뭐 거의 변동이 없거나 거의 안 오르고, 네. 그래서 그거 뭐 이쪽에 대해서 저는 관심을 갖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 이제 한 가지 또 좀 재밌는 게, 지금 되게 낮은 금리가 지속이 됐고, 그리고 또 더불어서 낮은 오일 가격, 낮은 상품 가격이 계속됐어요. 그래서 원래 금리가 이렇게 낮게 되면 인플레이션이 일어나는 게 정상인데, 오일 가격도 낮고 그러니까 원자재 가격이 낮다 보니까 인플레이션이 안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인플레이션이 안 일어난 것 중에 또 되게 큰 이유가, 지난 사이클에서 기술 발달로 인한 생산성 향상이 엄청나게 있었잖아요. 이거는 뭐 여러분들이 다 너무너무 잘 아시겠지만, 현재 글로벌 탑10을 차지하고 있는 기업이 어떤 기업인지만 봐도 저희가 알 수 있는 건데, 그래서 이제 인플레이션이 없었거든요. 근데 저는 여기서 의문이 드는 거죠. 앞으로 과연 이렇게 기술 발달에 의한 생산성 향상이 지금보다 얼마나 더 될 것인가. 그러니까 지금 됐던 것만큼 그 속도만큼 앞으로 또 될 수 있을까? 네, 거기는 굉장히 의구심을 저는 가지고 있고요. 뭐 나중에도 잠깐 얘기하겠지만, 저는 뭐 인공지능이나 뭐 그런 어떤 우주 개발, 뭐 아직, 그러니까 지금 막 현실화가 거의 될 것만 같지만 아직은 뭔가 보여지지 않고 있는, 그러니까 기대감만으로 그냥 형성되어 있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지금 상황에서는 좀 아니지 않나라는 생각이 저는 개인적으로 좀 가지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이쪽에 사실 지금 굉장히 앞으로 좀 지켜볼 재미있는 변화인데, 인플레이션 관련해서 지금 오일 가격이 이제 굉장히 낮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뭐 기억하시겠지만 2008년 지난 사이클에서 그 오일 가격이 폭락하기 직전에 그때 심지어 골드만삭스가 어떤 리포트를 냈냐면, 앞으로 오일 가격 300달러 간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배럴당. 근데 현재 가격이 30달러 미만으로 내려왔잖아요. 그때로서는 정말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오일은 조금 이렇게 정치적인 이슈가 너무 많아가지고 제가 뭐 그쪽은 잘 모르고요. 근데 이제 오일을 제외한 다른 원자재들, 어떤 커머디티 쪽에서는 뭐 역시나 그동안 워낙 이제 그쪽 업황이 안 좋았고 산업이 안 좋았기 때문에 공급이 매우 낮아져 있는 상태고요. 근데 앞으로 이제 재정 확장 정책을 가게 되면 공급을 늘리는데 얘네들은 좀 시간이 많이 걸리는 애들이거든요. 만약에 재정 확장 정책이 좀 큰 규모로 되고 커머디티 공급 부족이 일어나게 되면 이 수요 공급 때문에 가격이 좀 상승하겠고, 이게 인플레이션으로 갈 것 같다라는 생각을 제가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낮은 금리, 그리고 상품 가격이 낮은 금리에다가 상품 가격이 올라가고 생산성 향상, 현재까지 막 되었던 거, 그게 좀 둔화가 되면은 이게 이제 다 합쳐지면 인플레이션이 일어나지 않을까. 여태까지 없었던 인플레이션, 그리고 현재로선 좀 디플레이션 상태인데, 거기다가 뭐 혹시나 이거는 뭐 아까도 전 뭐 모르지만 이란 경제가 지금 붕괴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뭐 그쪽 뭐 중동 리스크가 커지면 사실 오일 가격도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어요. 현재처럼 이렇게 계속 낮은 수준이 유지가 될지. 그럼 이제 플러스 뭐 이제 역시나 뭐 재정 확장 정책이 있고 하면은 이제 웨이지 그로스가 일어나게, 임금 상승, 그러면 그것도 이제 인플레로 연결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이런 인플레이션이 일어나게 되면 뭐 원자재, 커머디티, 뭐 금 이런 것들이 좋을 거라는 생각이 있고, 역시나 얘네들 다 지난 사이클에서 굉장히 안 좋았던 그런
것들입니다. 네. 그 다음 이제 또 한 가지 저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거는 워낙 요즘에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세상이 어수선하고 그런데 저도 지금 2달째 그 집에서 재택근무. 그러니까 저는 현재 학생이죠. 네, 그래서 온라인 수업을 하고 세미나 같은 것도 다 집에서 하고 이러는데 줌 비디오랑 뭐 마이크로소프트 팀 비디오 이거를 뭐 맨날 쓰고 있어요. 2달째. 네, 뭐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게 바이러스가 있고 하니까 뭐 일시적이긴 하지만 이거를 일단은 기본적으로 다 기업들에서 이제는 디폴트로 가져가야 되는 거. 예전에는 안 했었는데, 그쵸? 대학가에서 뭐 온라인 수업 이거가 뭐 디폴트가 아니었는데, 이제는 그걸 디폴트로 가져가야 되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네, 그래서 뭐 이런 것들. 그래서 클라우드는 여전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근데 사실 문제는 밸류에이션이죠. 다 좋은 회사인 건 다 아는데, 그쵸? 워낙 비싸니까. 근데 이제 아까 말했던 어떤 인공지능, 우주 관련 이런 것들은 뭔가를 이렇게 저희한테 이런 그 매스 소비자들한테 다가오기까지는 시간이 좀 많이 걸릴 것 같아서 이런 기대감만으로 하는 투자는 저는 이런 앞으로 이 다가올 뉴스 사이클에서는 좀 아닌 것 같고요. 제 개인적으로는. 근데 뭐 클라우드나 사스 이런 것들은 폭락을 하면 담기에는 사실 마음이 좀 편할 것 같긴 해요. 왜냐면은 저희한테 워낙 익숙한 거고 지난 사이클에서도 이게 계속 잘했던 거고 아무래도 익숙하다 보니까 가격이 이제 좀 매력적인 가격 수준에 다가가면 많이 떨어지면은 담기에는 제일 마음 편한 것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은 합니다. 네 번째 포인트는 그러니까 지난 사이클 이렇게 돌아보면 저희가 그런 생각을 다 가질 것 같아요. 그 애플을 2008년도부터 내 월급으로 매달 적립식으로 사모았더라면 그러면 진짜 좋지 않았을까. 배당도 많이 주고 그런 생각을 이렇게 하게 되죠. 저는 지금이 이제 딱 그 기회가 왔어요. 제가 지난 사이클에서 그 기회는 잃어버렸는데 지금은부터 이제 향후 올 고점까지 그때까지 글로벌 탑 10에 진입할 산업이나 종목 이거에 집중 투자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온 거죠. 그러려면 이제 리서치가 좀 많이 필요한데 여기서 그리고 글로벌 탑 10이라는 거는 꼭 그 글로벌 탑 10 기업에 천다라기보다 그런 사이클, 그 사이클을 타는 산업의 종목을 찾는 거죠. 그래서 약세장이 길면 길수록 저희 같은 이런 월급쟁이 투자자들한테는 좋은 것 같아요. 리서치 시간을 벌어다 주니까. 네, 이 모든 것들의 리스크는 지금까지 제가 생각하고 정리한 이런 것들 이제 리스크는 뭐냐면 2, 4분기가 결과가 나올 때쯤 해서 코로나 타격이 생각보다 되게 미미했다. 지금 시장에서 보는 것보다. 그래서 언제 이렇게 세상이 무너질 것처럼 대공황이 올 것처럼 그런 세상이 지금 원상복구가 갑자기 되고 재정 확장도 안 하고 경기 회복이 그냥 바로 되는 거 이게 지금 제가 생각하고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한 리스크가 되겠죠. 네. 근데 사실 지금 현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건 건강이죠. 네. 내 건강 그리고 가족의 건강 그리고 무엇보다 저희 부모님 건강 챙겨드리는 거 너무 중요한 것 같고요. 왜냐면 이 바이러스가 연령대가 높을수록 더 치명적이라고 하니까 그래서 건강 챙기는 거 그리고 스트레스를 이겨내는 거 네. 너무너무 중요한데 그 행동금융학에 굉장히 유명한 그 thesis들인데 스트레스를 받을 때 투자자가 더 잘못된 선택을 한다. 결정을 할 때. 그러니까 비이성적인 선택을 한다. 하는 게 잘 알려진 연구 결과거든요. 네. 그래서 항상 디스트레스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노력해야 되는 거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야지 어떤 투자 판단도 할 수가 있고 네. 네, 그래서 뭐 펭수를 본다든지 아니면 막 뜀박질 한다든지 운동으로 네, 스트레스 이겨내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는 운이 엄청 좋다. 네, 여러분, 이게 제가 유튜브에 와마 뮤스탯이라는 데서 이렇게 캡처를 해온 건데요. 이 마지막 거는 위키피디아에서 캡처한 거고요. 전 세계 시총 탑10 변화입니다. 2000년, 그러니까 폭락 직전이에요. IT 버블 꺼지기 직전. 그리고 이거는 2008년 중국이랑 그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중국 버블과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 터지기 직전. 그때 전 세계 탑10 기업입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거는 네, 이번에 폭락이 있기 직전 네, 탑10 기업이에요. 먼저 가장 최근 거 보도록 할게요. 보면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 구글이죠. 구글, 아마존, 페이스북, 알리바바, 버크셔 해서웨이는 워런 버핏 회사입니다. 텐센트, JP모건, 비자. 여러분 어때요? 여기 거의 다 아는 기업이죠. 다 아는 기업이죠. 아마 여기에 포지션 갖고 계신 분들도 많이 계실 거예요. 그리고 현재 그 미국 시장에 투자를 하고 계시거나 뭐 ETF 투자하고 계시거나 하시는 분들도 여기에 가장 비중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저희에게 너무너무 익숙한 기업이고 우량주다, 얘네들 다 우량주지라고 생각하는 그런 회사들이에요. 근데 2008년 한번 봐볼게요. 2008년 이거 보면 되게 놀라실 거예요. 아니 이런 걸 그때 우량주라고 갖고 있었단 말이야? 하는 생각이 드실 텐데, 자, 중국의 페트로차이나 석유회사예요. 엑손모빌, 미국 제너럴 일렉트릭, 중국 차이나 모바일, ICBC 이건 은행이고요. 마이크로소프트, 러시아 게즈프롬, 네, 석유회사죠. 그리고 네덜란드 로얄 더치셔 이것도 석유회사. 다음 미국의 AT&T 통신회사죠. 다음 중국의 사이노펙 역시 석유회사. 그러니까 당시는 오일 가격이 정말 천정부지로 솟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오일 관련 회사들이, 정유회사들이 다 상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때는 얘네들이 우량주였어요. 또 지인들도 이때뿐만이 아니라 제가 그러니까 2008년에 홍콩이 왔는데 이때 마켓이 훅 꺼졌잖아요. 그리고 다시 살아날 때가 있잖아요. 2009년, 2010년 하면서 살아날 때. 그때도 사람들 머릿속에 우량주는 뭐냐면 이들이에요. 네. 이게 가장 익숙했거든요. 이 당시에. 그리고 원래 시장이 이렇게 막 오르게 되면은 그때 이제 막판에 뭔가 너도 알고 나도 알고 우리 모두가 아는 그런 정보와 종목들, 그런 것들 시장에 가장 이야기가 많아서 다들 이런 거를 다시 사는 거예요. 시장이 올라가도. 근데 이미 사이클은 바뀌어 버리는 거죠. 애플의 혁신이 나오면서 시장을 이렇게 바뀌어 버렸죠. 그래서 그 다음 2000년도도 봐볼게요. 자, 제너럴 일렉트릭. 이게 지금 시총이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지금이 아마 한 60빌리언 정도 될 것 같아요. 70빌리언 정도 되는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그다음 시스코, IT 회사인데 지금은 아직도 이제 건재하죠. 하지만 전체 시총이 이거의 반 정도밖에 안 되고 현재도 뭐 엑슨모빌, 파이저, 제약회사죠. 마이크로소프트, 월마트, 네, 그다음 시티그룹, 보다폰, 인텔, 로얄 더치쉘. 네, 역시 현재 저희가 보통 관심 갖고 보는 종목은 거의 없죠. 마이크로소프트가 그래서 사실 정말 위대한 기업인 게 어떤 시기를 거치던 간에 제가 이 영상을 봤는데 이게 1997년부터인가 시작되니까 마이크로소프트 윈도우즈가 세상에 나오기 시작하면서부터 얘는 한 번도 떨어진 적이 없어요. 근데 사실 마이크로소프트도 지금은 사실 2008년 폭락 이후에 2009년, 10년에서 아마 2015년까지 굉장히 이렇게 좀
지지부진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 인디언 CEO가 나오면서 클라우딩으로 비즈니스를 확 바꿔서 마이크로소프트를 지금 이렇게 다시 초거대 기업으로 올려놨죠. 그래서 저는 지금 제가 가장 많이 하는 생각은 그겁니다. 이 사이클이 현재 이 상황이 아마 1987년 같은 때가 아니면 1987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그때 블랙 먼데이라고 해서 뭐 하루에 막 주가 22% 폭락을 하고 세상이 무너질 것처럼 그때도 이제 난리가 났었대요. 다시 시장은 언제 그랬나는데 다시 이제 회복을 했죠. 그때가 바로 이제 피터 린치 그 유명한 펀드 매니저 피터 린치가 펀드를 운영하고 있을 때였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다시 또 시장이 언제 그랬냐는데 살아나고 뭐 그렇게 되면은 이쪽에 기업들이 다시 뭐 또 날아가고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 반대를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다음 사이클 이미 새로운 사이클이 이제 시작이 됐다고 보는데 지금까지 사이클이 끝나고 이 새로운 사이클에서 다음 사이클이 이제 끝나기 직전 그 고점에서 어떤 종목들이 여기를 차지하고 있을까 그거에 지금 관심이 제일 많습니다.